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최신 전투기, 최신 탱크, 최첨단 미사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을 수십 년 동안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서 의외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수천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붓는데도 이들 국가는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대구까지 직접 수송기를 보내 천궁 요격 미사일을 긴급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역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사력이란 비싼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투기와 전차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란은 엄청난 숫자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방공망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드론을 1000대 보내면 공격 비용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방어하는 쪽은 훨씬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군사에서는 비용 교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공격자는 적은 돈을 쓰고 방어자는 훨씬 큰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결국 오래 버티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반면 이란이 사용하는 일부 자폭 드론은 자동차 한 대 가격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상대는 싼 무기를 계속 보내는데 방어하는 쪽은 비싼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적자가 계속 쌓이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대전을 미사일 전쟁이 아니라 생산 능력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오래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더 오래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국방비를 어디에 썼느냐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방비가 적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예산 배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무기에 집중했습니다. 최신 전투기, 최신 전함, 최신 장거리 공격 무기, 이런 무기들은 국제무대에서 국력을 과시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론 수천 대를 전투기로 막을 수 있을까요?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전차로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현대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공체계입니다. 레이더, 조기경보, 전자전, 드론 요격, 저가 요격체계, 레이저 무기, 이런 분야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칼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방패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사일 공격을 항상 대비해왔습니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패트리엇, 천궁, L-SAM, 장거리 요격체계, 단거리 요격체계, 모든 것을 단계별로 막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궁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일찍 도입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자 긴급하게 한국으로 수송기를 보내 추가 확보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판매만 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한번 판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보수와 부품, 탄약 공급이 따라옵니다.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방산기업들은 한번 계약하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국방산이 최근 급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궁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발사대, 지휘통제 장비, 교육, 정비, 업그레이드, 추가 미사일 공급까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와 미래 산업, 그리고 돈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가장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무기의 개념입니다. 이제는 비싼 무기 하나보다 싼 무기 1000개가 더 무섭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FPV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군함이 자폭 드론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 각국 군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좋은 전투기를 보유했는지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싸게 요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이것은 군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드론 산업, AI,
반도체, 레이더, 센서, 배터리, 전력 반도체, 방산 소프트웨어, 위성, 이 모든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대전은 제조업 경쟁력이 곧 군사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방산 수출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생산, 안정적인 품질,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군이 사용할 물량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비축량 역시 함께 늘려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가 겪은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 군사력이라도 요격 미사일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재고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현재 방산 생산 라인 확대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약 생산 공장을 늘리고 미사일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공장을 많이 가진 나라가 유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단순히 중동에서 벌어진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군사 전략과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방산이 있습니다. 천군가 보여준 성능, 빠른 공급 능력,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큰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방산기업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국제 정세, 생산 능력, 계약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는 전투기 숫자를 경쟁하는 시대에서 생산 능력을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빨리 공급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구까지 날아온 한 대의 수송기는 단순히 미사일을 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과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과 유럽, 아시아에서 비슷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